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전 세계적으로 연일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그 이유 짚어보고 한국에서의 분위기, 금은방들의 분위기 한번 짚어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발찌를 차게 되었어야만 할까요? 이유 짚어봅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는 무엇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절대로 이런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족 간병인이 왜 잠을 안 자냐고 하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90대 노인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뉴스 오번가의 주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8일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인데요. 이번 주말 시간은 여러분들 조금만 돈 덜 아끼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 이번 주 받으셨던 거 좀 풀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좀 통해서도 내 속마음을 전하면서 좀 릴리스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여유로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때가 있는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 오르고 있는 이 금값. 한국의 금은방이라 그러죠. 이 금 시세를 알 수 있고 금 거래가 되는 많은 그런 곳에서는 현재 돌반지들이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골드바라 그러죠. 골드바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금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겠죠. 눈에 보이는 안전자산.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로가 귀금속거리로 대표적인데죠. 잘 팔리는 품목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금 한두 개 정도 이상은 가지고 계시죠? 저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만 늘 이렇게 오른다 그럴 때 팔아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지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현재 팔 때와 살 때의 시세를 한 몇 년 전과 비교를 하면 거의 더블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의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후에 찾아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거리의 한 상가에 이 상인이죠. 이거를 매매하시는 상인의 말에 의하면 요즘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느냐라고 묻자 금은 지금 골드바만 팔리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다들 금값이 비싸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사람의 심리는 다 같은 모양입니다. 금값 상승에 상인들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한 돈이 얼마인가요? 3.75g입니다. 한 돈짜리의 금반지 가격이 60만 원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뚝 끊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다라는 이 상인들의 얘기는 하루 종일 단 하나도 못 팔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공비, 금속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갈고 맞추고 이런 세공비의 주 수입원이라서 금값 상승이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만 찾자 일부 가게에서는 아예 진열장에 돌반지를 치웠다고 합니다. 무게를 줄인 반돈짜리 반지를 지려한 것도 있었고요. 반면에 금붙이를 팔러 온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걸이, 팔찌 등을 가져와서 판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금반지를 팔러 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금값이 비쌀 때 팔러 왔다 라면서 매도, 즉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부 가게들은 금 판매객을 유치하고자 무료 감정도 해주고 최고가 매입이라는 이 간판, 슬로건,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고의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이런 간판들이 내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여러 이유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제 금값은 더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2024년도 하반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2025년도의 초반에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그 예상이 맞는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관세 전쟁, 위기감에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최고가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경신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값 상승세가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이제 조만간 정체가 되거나 떨어진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금 하나 두 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로서는 갈등을 느끼죠.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그냥 내가 언제 떨어질 줄 알아? 지금 내가 팔아서 요긴하게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지 사람들마다의 생각은 다 다르니 말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또 프랑스 대통령이 전자팔찌를 차게 됐습니다.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전자팔찌를 차게 됐다고 합니다. 일간 르파르지행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오후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향후 1년간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만 집 밖으로 외출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 재임을 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에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의 의혹과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작년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1심과 2심대로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실형을 살해하는 징역 1년은 전자팔찌 감시하에 가택연금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향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이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가택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955년 1월 28일생이라고 하는데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최근에 70세가 됐다는 겁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가 돼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살면서 살아보게 됩니다. 대통령까지 됐으면 태어나서 명예욕이라는 부분 그리고 권력이라는 부분도 다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돈 욕심이 날까? 어느 한 부분은 포기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권력의 욕심이 있으면 돈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권력과 명예와 돈 욕심을 모두 갖고 싶다. 이게 인간일까요? 한국의 요양병원에 대한 이슈는 참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요양보호사라 그러죠. 한국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결국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잠 왜 안 자? 라고 조선족 간병인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맞은 90대 노인 결국은 사망을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의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이죠.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서 조선족인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를 했다라고 7일 밝혔는데요. 피해자 90대 할머니는 이틀 후에 병사 진단을 받고 이틀 후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간병인의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천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가 되며
이후에 B씨는 복동을 호소해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B씨에게 장 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에 숨졌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 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사건 발생 4월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서 B씨를 돌보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서 B씨는 거동이 불편해서 2023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13년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된 상태였다라며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간병인 알선업체와 요양병원 대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전반적인 요양병원의 실태를 잠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매일경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한국 내 요양병원 20곳씩 1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외국인 간병인만 고용한 요양병원이 절반에 가까운 44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 간병인만 일하고 있는 병원은 22곳에 그쳤고요. 나머지 32곳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병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외국인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즉 전체의 22개의 요양병원만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간병인이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 고려인의 출신 간병인이 약 80%를 점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요양병원의 직원은 간병인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그 공백을 조선족을 포함한 해외 국적의 간병인이 채우고 있다라며 국적은 중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 동포 출신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제와 그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절대로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참 즐겨 먹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 수달 전부터는 당뇨 걱정이 있어서 좀 자제를 했는데 정말 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을 일찍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를 할 수 있고 당도 심혈관 질환도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뇌가 작동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신경의 전달 물질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배를 채우는 것이 좋지만 뇌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음식은 우리가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겠죠. 아침으로써 과일 주스를 마시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과일에 비타민C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은 맞으나 갈아서 먹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가 돼서 과일 속의 당이 과일을 그냥 먹을 때보다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또 갈면 부피가 줄어서 갈지 않고 먹을 때보다 과일을 많이 먹을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100% 그렇죠? 당류 과다 섭취가 반복이 되면서 혈당의 수치가 높아지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가 위축이 되면서 혈관성 치매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치매자, 위험자, 치매 위험자 단어만 나오면 아주 귀가 솔깃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과일 대신에 단맛이 강하지 않은 채소를 먹고 과일을 꼭 먹어야겠다면 갈지 말고 썰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백미, 밀가루 등 정제 곡물도 비슷한 이유로 나쁘다는 건데요. 정제 곡물은 이제 우리가 먹는 미숫가루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현미 등 비정제 곡물보다 섭취 후에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뇌 미세혈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뇌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 등이 많이 든 음식도 뇌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얘기하면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것만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의학에 대한 상식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지 이런 음식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에는 뇌혈관, 뇌질환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모든 몸이 다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비인 후에 대한 내용이 또 머리 쪽에 관계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물성 지방인 포화 지방산은 고기, 비계, 버터, 라면, 소세지 등에 많이 들어있고 트랜스 지방은 과자, 치킨, 감자튀김 등 튀김 음식에 많습니다. 이러한 고열량 식품은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억력은 떨어지고 치매 증상은 나타나면서 사람 이름 기억 못하고 노래 가사 기억 못하고 우리 집 비밀번호 기억 못하고 내 친구 핸드폰 번호 기억 못하고 내 남편, 내 와이프 전화번호 기억 못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식품들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견과류, 채소, 그리고 삶은 달걀 등 원재료에 가까운 식품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서 뇌 혈액의 순환이 원활해지는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시금치, 케일 등 녹황색 채소에 생선 한 토막,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생선 한 마리 굽는다는 게, 반 마리 굽는다는 게. 그래서 요즘은 구워서 또 파는 게 있죠. 삶은 달걀, 두부, 견과류 등 고단백 식품을 곁들일 것으로 권장을 한다. 라고 하네요. 어려운 거는 빼고 쉬운 것만 먹으면 어떨까요?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게 생선 한 토막은 좀 어렵고, 그죠? 녹황색 채소에 삶은 달걀, 두부, 견과류, 뭐 이런 거는 먹을만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다음 주부터는 실천을 꼭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단백 식품으로서 혈당하고 한계가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나이가 먹으면서 늙어가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늙어야 됐다는 생각을 정말 깊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네. 자, 오늘도 영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멋진 주말 시간, 행복한 주말 시간, 기분 좋은 웃음이 한껏 하시는 주말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